네,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하고 관련된 하루, 그것은 자전일까요? 공전일까요? 네, 자전이죠. 그러면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자전과 관련될까요? 공전과 관련될까요? 네, 그렇죠. 낮과 밤은 하루와 관련이 되니까 자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계절은 하루와 관련이 있을까요? 1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계절은 바로 1년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이 계절이라는 것은 자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공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 별자리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별 있죠. 특히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은 여러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일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을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 이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일지 과학 34, 35쪽 실험 관찰 16쪽을 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 34쪽을 보겠어요.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철 저녁 9시 무렵에는 무렵 하늘에서는 사자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가 바로 별자리죠. 사자자리는 밤 동안 남쪽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별자리보다 볼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네, 동쪽 하늘에서부터 남쪽을 지나 서쪽 하늘로 아주 길게 우리한테 보이나 봐요. 이처럼 어느 계절에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를 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탐구활동,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갓 없는 전등,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 네, 실험 관찰 77부터 80쪽에 있는 별자리 그림인데, 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떼지 말고 어, 자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우리가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떼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환한 빛 또는 빛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네 방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방향에 한번 떼서 해봐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는 지구의, 그 다음에 지구 위에 올려놓을 관측자 모형,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 이 실험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각 계절의 밤하늘에서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알아봅시다. 네, 두 번째, 전등을 책상 가운데에 두고 네 사람이 원을 그리며 전등 주위에 섭니다. 여러분들 집에 네 사람이 설 수 없으면 네 곳에 두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계절 순서에 맞게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을 이게 전등 쪽으로 둡니다. 듭니다네. 네, 이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 다음에 3번
전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지구 위를 놓고 지구 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그곳에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전등을 켭니다. 자전축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구 위를 서쪽에서 동쪽,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시킵니다. 사실은 4개를 쓰라는 게 아니라 가부터 시켜서 가에서 나, 그 다음에 다, 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지구 위를 돌려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때 가나 다라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관측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죠, 나. 나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에 있으면 왜 밤을 해야 되냐면 낮에는 이 태양빛 때문에 별자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쪽은 낮이겠죠, 이쪽. 근데 이쪽 선생님이 지금 여기 동그랗게 진하게 표시한 여기는 밤일 거란 말이에요. 밤에 이쪽 여학생 잘 보이겠죠? 아주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남학생도 조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남학생 화살표 잘 보세요. 네, 바로 선생님 머리에 표시한 이 남학생입니다. 이쪽도 보이겠죠? 자, 다시 여기 위치에서 이 여학생, 이 남학생이 보일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첫 번째 선생님 가르쳤던 이 여학생 있죠? 여기는 가장 잘 보여요. 밤이 되기 시작해서부터 밤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긴 시간 동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때 이 별자리를 바로 그렇죠. 그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남학생, 그 다음에 이 남학생도 보여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태양이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현재 밤에는 특히나 더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선생님 동그라미를 표시한 이 여학생 쪽, 이쪽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이쪽은 잘 안 보여요. 네. 자, 다시 선생님 다시 다 지워볼게요. 자, 일단 설명을 듣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텐데,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화면만 갖고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자, 다시 이번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가는 사실 봄이에요, 봄. 밤에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쪽 학생은 잘 보이겠죠. 즉 사자 자리는 밤이 시작해서부터 밤이 끝날 때까지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 쪽에 있는 여학생과 라 쪽에 있는 여학생도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 반대쪽 다 쪽에 있는 남학생 쪽은 이 가 쪽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태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낮에는. 밤이 되면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고. 자, 이해가 되나요? 이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이는 별자리를 바로 그 계절의 그렇죠. 대표적인 별자리. 그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별자리들도 보이고, 반대쪽 계절. 이 반대쪽 계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이는 별자리는 현재 이쪽 계절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봄에 잘 보이는 이 봄에
대표하는 별자리 봄에는 잘 보이고 여름과 겨울에는 보이긴 보인다. 하지만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봄에는 가을 쪽이 잘 안 보이고 가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하지만 여름과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조금 보여요. 자, 이렇게 도니까 가, 나, 다, 라 이렇게 도니까 여기가 봄, 그럼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봄에는 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잘 보이고 여름과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조금 보이고,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잘 안 보여요.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잘 보이고 봄, 가을은 조금 보이고 겨울은 안 보이고, 또 가을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당연히 잘 보이고 여름, 겨울은 조금 보이고 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역시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잘 보이고 봄,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조금씩 보이고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조금 어려웠죠? 그러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다시 한번 좀 몇 번 반복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등을 책상의 가운데에 두고 4명의 사람이 계절 순서에 맞게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을 들고 원을 그리며 전등 주위에 섭니다. 봄철에는 사자자리, 여름철에는 검은고자리, 가을철에는 페가수스 자리, 그리고 겨울철에는 오리온 자리가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랍니다. 이제 전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지구 위를 놓고 지구 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관측자 모형을 붙인 다음 전등을 켭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면서 지구 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시켜 보는데요. 가, 나, 다, 라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확인해 봅시다. 네, 가 위치에서 사자자리가 가장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나 위치에서는 검은고자리가 보이고 다 위치에서는 페가수스 자리가 보이네요. 마지막 라 위치에서는 오리온 자리가 보입니다. 이처럼 가, 나, 다, 라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데요. 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계절에 따라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것이랍니다. 네,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졌죠? 자, 그러면 과학책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남쪽 하늘을 보고 별자리의 모습을 찾아서 이렇게 과학책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저녁 9시 정도에 남쪽 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봄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모습이겠죠. 지금 잘 보면 여기 사자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가 봄에 밤 9시 정도에 보여요. 그리고 이게 봄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다가 남쪽 하늘을 지나서 9시 넘어가면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이렇게 돼서 하루 동안 밤하늘에서 오랫동안 보인다는 그런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이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는 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던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 이 별들이 밤 9시에 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름 7월 15일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가 여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여기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 이 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우성, 그 다음에 직녀성, 7월 칠석이라는 우리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견우성, 직녀성, 견우와 직녀가 7월 7일 날 만나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별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음력 7월 7일, 여름이잖아요.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이에요. 근데 이 백조, 독수리, 검은고 자리도 가을이 되면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물고기, 페가수스 자리가 9시 정도에 잘 보여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역시 돌다가 새벽이 되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가을철에는 안드로메다, 물고기, 페가수스 자리가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예요. 안드로메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계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만화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안드로메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안드로메다, 물고기, 페가수스는 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오리온, 큰개 자리가 저녁 9시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쌍둥이, 오리온, 큰개 자리가 바로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파악한 그 친구들은 한 IQ가 한 130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IQ 한 140 정도로 굉장히 똘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발견한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자기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쌍둥이, 오리온, 큰개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았나요? 아, 네, 지금 알았던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게 1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보고 실험관찰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네, 실험관찰 16쪽을 펴서 여기 과학책 34쪽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저녁 9시 정도에 왼쪽에 보이는 이 별자리들이 바로 그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동그라미 많이 했더니 좀 지저분하죠? 실험관찰에 더 깔끔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실험관찰 16쪽을 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들 세 가지씩 있었죠? 네, 그래요. 봄에는 그렇죠.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잘 보였어요. 저녁 9시부터 거의 새벽까지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는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잘 안 보이던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잘 보여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는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잘 안 보이던 왼쪽에 있던 그렇죠. 물고기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페가수스 자리가 가을이 되면 저녁 9시 정도부터 역시 밤새도록 잘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물고기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페가수스 자리는 더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죠.
잘 안 보이던 왼쪽에 있던 쌍둥이 자리, 큰 개 자리, 오리온 자리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봄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절별로 우리한테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에 적었던 이 자리들이 있죠? 이 자리들이 조금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별자리만 찾을 수 있다면 이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적었던 이 자리들이 사실 그 계절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또 관련되는 영상을 볼 텐데, 사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기서 여름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름에는 요 세 자리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봄에 보이던 별자리, 가을에 보이던 별자리도 조금씩 보여요. 한번 자 추리를 해봅시다. 동쪽 하늘에 이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보일 때 서쪽 하늘에는 봄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이 여름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이 9시 정도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한밤중, 새벽 정도 되었을 때 이때 정도에 바로 이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이 이쪽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별자리들끼리는 같은 계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겨울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낮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 때문에 이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있고 그 계절에는 그 옆에 있는 계절에 있는 별자리도 보이는데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네, 관련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를 오랜 시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거문고자리를 오랜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물고기자리, 안드로메다자리, 페가수스자리를 오랜 시간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쌍둥이자리, 큰개자리, 오리온자리를 오랜 시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어느 계절에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를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하며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한 계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계절 또는 세 계절에 걸쳐 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봄철에는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동쪽 하늘에서 보이고 여름철에는 서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처럼 사자자리는 겨울, 봄, 여름 세 계절에 걸쳐 모두 볼 수 있지만 가을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가을철에 사자자리를 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지구가 가을철 위치에 있을 때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 태양빛 때문에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계절마다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없지요.
즉, 봄철에는 가을철 별자리를 볼 수 없고, 여름철에는 겨울철 별자리를, 겨울철에는 여름철 별자리를 볼 수 없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좀 길죠? 네,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책 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 별표, 계절에 따라 지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계절에 역시 별표, 공전은 계절, 계절은 공전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릅니다.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죠. 계절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는 밤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지만 검은고 자리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 태양빛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반대 계절에 있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별자리들은 한 계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계절이나 세 계절에 걸쳐 보입니다.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겨울철 저녁 9시 무렵에는 동쪽 하늘에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따라서 사자자리는 겨울, 봄, 여름의 세 계절에 걸쳐 모두 보입니다. 네, 더 생각해 볼까요? 봄철에 가을철 대표적 별자리를 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실험 관찰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을 보면 16쪽에 2번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써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표시를 해줬죠? 네, 가는 어느 계절이에요? 그렇죠, 봄이죠. 봄에는 사자자리가 가장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나에는 그렇죠, 검은고 자리가 가장 잘 보이고, 계절은 그렇죠,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그렇죠, 페가수스 자리가 가장 잘 보여요. 계절은 네, 가을이죠. 그 다음에 라에는 오리온 자리가 가장 잘 보입니다. 네, 계절은 바로 겨울이에요. 네, 학교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 별자리 찾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새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날이 따뜻한 날 저녁 9시 정도에 너무 추운 날은 나가지 말고 밤하늘을 보면 남쪽 하늘, 동쪽 9시 정도에 동쪽 하늘을 보면 이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보이고, 근데 요새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사자자리랑 검은고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요새 9시 정도에 동쪽에서 조금 더 오른쪽, 거의 남쪽 하늘 정도에 보면 사자자리가 보여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봄에는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 없죠. 그 까닭은 바로 네,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세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서 태양빛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밑줄 친 것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네, 반대 계절에 있는 별자리는 태양빛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즉, 낮에 사실 보이는 거예요. 낮에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쪽 하늘에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 하늘에 있는데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선생님이 몇 번을 강조했는데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